안녕하세요. 시사대 폭발TV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은 흔히들 40대가 되면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다고들 말하지만 막상 40대가 되어보니 정말 정신없이 흔들리고 몸도 예전 같지 않고 마음은 마음대로 요동치는 현실을 마주한 분들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50대를 가리켜 지천명이라고 하면서 하늘의 뜻을 안다고들 하지만 실제로는 아직도 앞날이 불투명하고 내가 정말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걸까 하는 불안과 허물을 느끼기도 합니다. 또 60대에 접어들면 주변에서는 인생을 어느 정도 통달했다고 추켜 세워주지만 막상 본인은 세월을 헛보냈나, 왜 이렇게 내면에서 자책하는 소리가 커질까 하며 더욱 흔들리는 것도 사실입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이러한 혼란과 흔들림을 겪고 있는 분들께 조금이라도 실질적인 위로와 도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중년 이후의 삶이 왜 이렇게 힘들게 느껴지는지, 그리고 이 시기를 어떻게 현명하고 즐겁게 때로는 자극적으로 넘어설 수 있는지 낱낱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마 40대와 50대, 60대가 되면 세월이 좀 알려준 경험 덕분에 인생이 쉬워질 거라 믿었던 분들이 계셨을 겁니다. 물론 공자님의 말씀처럼 42부록, 52지천명, 62이순이라는 말이 전해져 오긴 하지만 이 말은 한편으로는 우리에게 어떤 기대감을 심어주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마치 자연스레 어느 순간이 되면 인생의 모든 의문이 해결되고 삶의 어려움이 잦아들며 깨달음을 얻을 수 있으리라는 기대 말이죠. 하지만 현실은 많이 다릅니다. 40대가 되었는데도 생활고나 직장, 가정 문제로 여전히 흔들리고 50대가 되어도 어떻게 살아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하는 분들이 부지기수입니다. 더 나아가 60대에 들어서도 이제야 소위 여유롭고 편안한 노년이 시작되려나 하고 생각했는데 막상 내면에서는 지난 세월을 왜 그렇게 보냈을까? 내가 정말 잘한 게 뭔가 하는 자책이나 수치감 같은 것이 더 크게 밀려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혼란이 찾아올까요? 개인마다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중년 이후에는 몸, 마음, 상황이 동시에 달라지기 때문이라고 짚어볼 수 있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별로 걱정하지 않았던 몸의 이상 신호가 40대를 기점으로 확연히 늘어나기도 하고 50대를 지나면서는 병원을 드나드는 횟수가 자연스레 많아질 수 있습니다. 게다가 마음속에도 예전과 달리 외부 요인뿐 아니라 과거의 경험이나 후회, 현재의 책임과 부양 문제, 미래의 불확실성이 한데에 겹치면서 정서적으로 더욱 불안해지기도 하죠. 이래저래 40, 50, 60대는 균형을 잡기가 쉽지 않은 기간입니다. 이런 변화가 찾아왔을 때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지금은 80, 90세까지도 흔하게 살게 되는 시대고 조금 극단적인 예측을 보면 100세, 120세 시대가 열리는 것은 물론이고 150세나 200세까지도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합니다. 이게 자극적으로 들리지만 의학이 급속도로 발달하고 몸의 파손 부위를 수리할 수 있는 기술이 상용화된다면 충분히 가능하다는 의견들도 있죠. 물론 모든 사람이 그렇게 오래 사는 건 아니겠지만 평균 수명이 증가한 것만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앞으로는 더 길어진 삶을 어떻게 보내느냐가 중요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즉, 장수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시간이 얼마나 의미 있고 즐거운지가 중년 이후의 핵심 관심사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은 몸을 바꿀 수 있는 기술들이 점점 등장하고 있습니다. 관절이 망가지면 인공관절을 달고 심장이 약해지면 인공심장 이식술을 적용하거나 심지어 일부 과학자와 의학자들은 뇌기능의 일부분을 칩으로 대체하려고도 합니다. 이렇게 인체를 개조하거나 업그레이드하면서 더 오래 살고 더 건강하게 살겠다는 욕망을 표출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들을 가리켜 트랜스휴먼 또는 트랜스휴머니스트라고도 부릅니다. 장기가 고장나면 교체하고 영양제를 아낌없이 섭취해가며 무병장수를 꾀하는 시기죠. 그런데 이렇게 몸을 관리하고 신체를 최첨단 기술로 바꾼다고 해도 우리는 한 가지 간과할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정신적, 정서적, 심리적인 영역입니다. 몸이 아무리 튼튼해져도 마음이 무너지면 삶이 피폐해지거나 의미를 잃어버리게 되니까요. 그래서 중년 이후를 준비할 때 아프지 않도록 몸을 돌보는 것만큼이나 혹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마음을 어떻게 관리하고 다듬어 갈 것인가 하는 문제가 됩니다. 주변을 둘러보면 분명 나이 들어가면서 여유롭고 단단해지는 분들도 있는 반면 스트레스가 심화되어 갑작스럽게 병이 나는 경우나 대인관계를 급격히 좁혀가며 사회적으로 고립되고 우울감에 빠지는 경우도 흔하게 목격됩니다. 어느 쪽 길로 갈 것인지에 대한 선택지는 의외로 우리가 미리 만들어두는 나만의 준비에 달려있는 셈이죠. 이맘때 꼭 필요한 준비물을 세 가지로 비유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시계, 나침반, 그리고 지도입니다. 이 비유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전해주는데 시계는 시간을 관리하는 상징이고 나침반은 인생의 방향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는 상징이며 지도는 복잡한 문제를 헤쳐나갈 수 있는 길 안내서가 되어준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흔히 중년 이후에는 시간이 많을 거라고 예상하지만 사실 실제로 그 시간을 어디에 쓸지를 결정하지 않으면 자꾸 타인에게 휘둘리거나 외부 일정에 끌려다니기 십상입니다. 그래서 시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내가 어떤 활동을 얼마나 자주, 얼마나 집중적으로 할 것인지 결정하고 이를 가족이나 주변 지인과 공유하는 습관을 들여야 내 삶의 주도권을 빼앗기지 않게 됩니다. 단지 나 혼자 모든 걸 정해놓고 가족들에게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의 시간을 어느 정도 존중하는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게 중년 이후의 삶을 보다 풍요롭게 하는 비결이겠죠. 또 한 가지 중요한 물건, 나침반은 길의 끝이 어딘지 정확히 알 수 없어도 최소한 어느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는지를 잊지 않게 해줍니다. 우리는 실제 삶에서 진로를 고민할 때 어도 괜찮아 보이고 비도 맞을 것 같고 시 역시 버리기 아깝다 생각하다가 방향을 놓쳐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중년이 되면 직장에선 나름 경력을 쌓았고 가정에서도 자녀들을 어느 정도 키워놓았으니 그 다음 단계가 뭘까 하며 머뭇거리기도 합니다. 혹은 실직이나 퇴직, 은퇴를 앞두고 새로운 직업이나 취미를 찾아보려다가 막상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상황에 빠지기도 하죠. 이때 내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무엇을 이루고 싶은지, 내게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잡고 있다면 길을 잃는 횟수가 훨씬 줄어듭니다. 다만 이것은 혼자만의 욕심으로 세울 수도 있지만 특히 가정이 있는 분이라면 가족과도 어느 정도 공유해야 서로가 함께 방향을 맞출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건강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 그래서 이젠 실내 자전거나 조깅 같은 운동에 좀 더 시간을 쏟을 거야. 가능하면 다 같이 해보면 좋겠어. 라든지 난 너무 바빠서 새로운 공부를 못 해봤는데 우리 가족이 조금만 나를 이해해준다면 올 한 해는 내가 새로운 자격증 과정에 집중해서 늦게까지 도서관에 머무르고 싶어. 같은 대화를 시도하는 겁니다. 이렇게 나침반을 통해 방향을 명확하게 설정할 수 있다면 가족이나 지인들도 그 방향을 함께 지지해주거나 조언해줄 수 있기 때문에 나 혼자서 헤매는 것보다 훨씬 수월해집니다. 그 다음 지도라는 비유에 대해 생각해 볼까요? 우리는 대부분 미로 같은 인생을 살아갑니다. 청년기, 장년기, 노년기 그 어느 시점에도 문제와 갈림길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40대가 되었다고 문제가 줄어드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해결해야 할 과제는 더 많아집니다. 부모 세대가 아프거나 병원비가 필요할 수도 있고 자녀들의 학자금 문제나 취업, 결혼 등이 얽힐 수도 있습니다. 회사 생활을 계속해야 할지 혹은 제2의 커리어에 도전해야 할지 사업을 시작할지 말지 고민하게 되죠. 이런 인생 정글을 만났을 때 지도가 있다면 적어도 여기는 막힌 길이니 돌아가자. 혹은 여기에 지름길이 있구나 같은 통찰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이들이 막상 인생에 복잡한 문제가 터졌을 때 당황스러워만 하고 구체적인 탈출 경로나 대안을 마련하지 못해서 더 힘들어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지도를 준비해야 할까요? 이는 실제 종이 지도나 전자 지도가 아니라 내 마음과 인간관계, 특히 가족관계를 폭넓게 그려볼 수 있는 일종의 심리지도 혹은 감정 매뉴얼 같은 것입니다. 가장 단순하게 시작하자면 내가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할 수 있는 대처법들을 평소에 미리 정리해두자 정도일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꼭 하는 행동, 예컨대 혼자서 술로 풀어버리는 습관이 있다면 그게 과연 나에게 좋은 결과를 가져다 주었는가를 한번 냉정하게 돌아보는 겁니다. 아니면 내가 참지 못하고 다혈질로 폭발해버리는 사람이었다면 어떻게 하면 그 순간을 조금이라도 늦출 수 있을지 대안을 모색해보는 거죠. 미리 나는 분노를 느낄 때 10초간 심호흡을 하고 따뜻한 차를 마시고 잠시 산책을 하겠다는 식으로 작은 매뉴얼을 만들어두면 위기 때 그 지도를 꺼내볼 수 있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가족 간의 지도를 만든다는 것은 우리 가족이 어떤 구조와 서사를 가지고 있는지 시각적으로나 개념적으로 그려보자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 부모 세대에서 있었던 큰 사건, 또 우리 가정이 과거에 극복했던 고난의 경험들을 떠올려보는 겁니다. 사실 가족사는 우리에게 매우 소중한 자산이 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나 조부모님 혹은 다른 가족 구성원이 크게 실패하거나 힘든 시간을 보냈다가 결국은 다시 일어선 이야기들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극복의 DNA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의외로 많은 가족들이 이런 이야기를 따로 정리해두지 않습니다. 그냥 어렴풋이 알고는 있지만 구체적으로 대화하지 않고 세세한 과정을 공유하지 않다 보니 자녀 세대는 정작 어려움에 부딪힐 때 그 과거 경험에서 배울 점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년이 되면 이런 과거 극복 사례를 아이들이나 후배 세대에게도 자주 들려주면 좋습니다. 우리 할아버지는 전쟁 시절 피난을 다니면서도 온 가족을 먹여 살렸고 결국 새 삶을 시작하셨대. 우리 어머니는 사업이 한번 실패했는데 10년 만에 재기해서 오히려 더 큰 성공을 거두셨지. 같은 이야기를 해주는 것만으로도
후배 세대나 자녀들에게는 강력한 응원과 근거 없는 자신감보다 훨씬 건강한 믿음을 심어줄 수 있습니다. 또 우리 집안에는 이런 극복의 역사가 있구나라고 생각하면 자신 또한 어려운 일을 겪고 있을 때 그래, 우리 가족이라면 이겨낼 수 있어라고 자신감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이나 주변 지인들에게 내가 언제나 너를 위해 기도하고 좋은 에너지를 보내고 있어라고 말해주는 것도 생각보다 강력한 힘이 됩니다. 특정 종교의 여부를 떠나서 우리가 절망적일 때 누군가는 나를 지켜주려 애쓰고 있다는 느낌만으로도 삶의 끈을 놓지 않게 됩니다. 실제로 극심한 우울증을 겪거나 위기 상황에 빠진 사람들이 결국 다시 살아갈 용기를 얻게 된 계기를 떠올려 보면 그런 진심 어린 한마디 내가 늘 널 생각하고 있다는 걸 잊지 마 같은 말이 결정적 역할을 했다고 고백하기도 하죠. 중년이 되면 대개 남에게 기대기보다는 내가 누군가를 챙기고 돌봐야 한다는 생각이 커져서 누군가에게 마음의 의지처 역할을 해주는데 서툴러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을 조금만 열고 나는 너를 위해 언제든 손 내밀 준비가 되어 있어라고 말해주는 자세를 갖게 되면 그것이 사람 사이를 이어주는 강력한 끈이 됩니다. 계속해서 몸의 변화 이야기를 더 해보죠. 40대부터 본격적으로 몸이 예전 같지 않음을 체감한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고 일어나면 어깨가 뭉쳐있고 이전에는 그저 넘어갈 수 있었던 수면 부족이나 음주, 스트레스가 몸에 바로바로 표시납니다. 물론 의학과 과학이 발달하면서 인공관절, 이식수술, 약물치료 등 다양한 방법이 등장했지만 그럼에도 기본적으로 내가 내 몸을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미래의 삶의 질을 결정하게 됩니다. 막연히 아프면 고치면 되지라고 생각하기보단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규칙적인 운동이나 올바른 영양 섭취, 스트레스 관리 등을 습관화해야 50대, 60대, 70대에도 보다 건강하고 활기차게 인생을 즐길 수 있습니다. 특히 100세 시대에 도전한다고 했을 때 문제는 단순히 오래 산다가 아니라 어떻게 건강하고 의미 있게 경제적으로도 파산하지 않으면서 잘 살 것인가이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마음 관리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사실 마음은 보이지 않아서 관리가 더 어렵게 느껴집니다. 게다가 중년 이후에는 외부적으로 책임감이 커져서 눈에 보이는 문제들을 먼저 해결해야 하다 보니 정작 내면을 돌보는 걸 소홀히 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정서적 토대가 흔들리면 결국 업무 효율도 대인관계의 질도 급격히 나빠집니다. 무너진 마음을 그대로 방치하면 우울증이나 불안장애, 공황장애, 각종 스트레스성 질환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무엇보다 마음이 한번 무너져 내리면 어느 날엔 아예 일상적 생활조차 감당하기 어렵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차근차근 마음의 근육, 즉 마음의 회복 탄력성을 길러야 합니다. 간단하게 시작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가 스스로를 위로하는 습관을 만드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즉각적으로 달콤한 음식을 마구 먹거나 폭음, 폭식을 하거나 무언가를 충동적으로 지르게 될 때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잠깐은 통쾌하거나 위로가 되는 듯 싶지만 후폭풍이나 부작용이 따르기 쉽고 결국 장기적으로는 문제를 악화시키기도 합니다. 대신 나는 정말 견디기 힘들 만큼 속상할 때 집 근처 조용한 카페에 가서 내가 좋아하는 차나 간단한 디저트를 먹으며 1시간 정도 휴식을 취할 거야. 혹은 공원 벤치에 앉아서 하늘을 바라볼 거야 라는 식으로 내게 진짜 위로가 되는 의식을 마련해두면 어떨까요? 몸이 기억할 정도로 자주 반복해두면 훗날 그 카페나 공원을 떠올리기만 해도 마음이 누그러드는 효과가 생깁니다. 즉, 긍정적 연상작용을 내가 의도적으로 만들어 나가는 거죠. 또 누군가에게 SOS를 보내는 것에 익숙해지는 것도 중요합니다. 중년이나 장년층은 내가 도움을 청하면 자존심이 상하거나 가족에게 짐이 될까봐 혹은 남들에게 민폐가 될까봐 망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 인생을 어느 정도 경험해본 상태라 거절을 당해도 결국 크게 다치지 않는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물론 거절은 여전히 상처가 될 수 있지만 한번 거절당한다고 해서 인생이 끝나는 것도 아니고 또 다른 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사실을 인지하고 나면 나 지금 좀 힘든데 이야기 좀 들어줄래? 라고 용기 내어 말하기가 조금은 쉬워질 겁니다. 가끔은 가족, 친구, 지인들마저 사정상 내 SOS에 즉각적으로 대응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또 다른 채널도 있을지 모릅니다. 심리상담센터나 종교기관 또는 온라인, 커뮤니티 등 예상치 못한 곳에서 위로와 공감을 얻을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년 이후의 삶에서도 결코 늦지 않았습니다. 도움을 청할 수 있는 문턱을 낮추는 사람은 혼자 끙끙 앓지 않고 더 빠르게 회복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됩니다. 이렇듯 중년에 접어들어 몸과 마음, 그리고 관계를 돌보는 습관을 만들면 앞으로 다가올 70대, 80대, 그리고 그 너머의 세월도 훨씬 안정적으로 맞이할 수 있습니다. 나이 들었다고 해서 배움을 멈출 필요도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50대나 60대부터 새로운 취미나 공부를 시작해
늦깎이 대학생이 되거나 전혀 다른 분야의 도전에 크게 성공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극적으로 성공하진 않겠지만 적어도 중년 이후에도 세상에 대한 호기심과 배움에 대한 의지를 잃지 않는다면 삶이 단조롭고 무료해지는 것을 막을 수 있고 심리적 노화를 늦출 수 있다는 점은 중요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걸 배우고 익히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사람들과 교류하게 되니 인간관계도 확장되고 그 속에서 의욕과 에너지가 되살아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나이를 먹어가면서 간과하기 쉬운 게 있습니다. 바로 지금의 중년 세대는 위아래 세대를 다 연결하는 가교 역할이라는 점입니다. 내 부모 세대를 어떻게 모실 것인가, 아이들을 어떻게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잘 이끌어줄 것인가, 또 내 직장 후배나 사회 후배들은 어떻게 뒷받침해 줄 것인가 등등 책임감과 부담감이 상당합니다. 그래서 중년이 가장 고되고 스트레스 많은 시기일 수도 있습니다. 가만 보면 자녀가 아직도 학비가 필요한 상태이거나 취업을 돕느라 에너지를 쏟아야 하고 동시에 부모님이 아프거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상황이 겹치면 몸과 마음이 모두 지쳐버리기 쉽습니다. 이럴 때야말로 스스로를 일으킬 수 있는 나만의 방법, 즉 앞서 말한 마음의 지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나에게는 아직 힘이 남아있고 가족과 함께 이 문제를 이겨낼 극복의 DNA가 있다라는 확신을 다지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다른 가족도 이런 마음 지도의 가치를 이해할 수 있게끔 대화를 유도하면 좋습니다. 혼자 애쓰지 말고 다 같이 방향성을 공유하다 보면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좀 더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를 자연스럽게 찾게 되니까요. 이 과정을 통해 가정 내의 작은 문화, 예컨대 가훈이나 좌우명 같은 것을 만들 수 있습니다. 가령 우리 가족은 매일 밤 감사하는 5가지를 나누며 잠자리에 든다라든지 주말마다 함께 건강을 위해 동네 공원을 1시간 걷는다 같은 약속도 아주 훌륭한 시도입니다. 나이가 어른이라는 이유만으로 권위적으로 모든 것을 주도하기보다는 서로 의견을 내고 합의하는 과정을 통해 만들어간다면 가족 분위기가 훨씬 부드럽고 단단해질 겁니다. 사실 중년 이후의 행복은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오는 안정감이 크게 작용합니다. 경제적인 부분도 물론 중요하지만 의외로 소득이 크게 낮지 않은데도 관계가 삐걱대서 우울감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부유하진 않아도 부부나 자녀, 형제끼리 잘 지내고 서로 응원해주면 어느새 삶에서 느끼는 만족도가 훨씬 높아지기도 합니다. 그럼 이제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인생의 절반 이상을 살아왔는데도 여전히 내면에서 흔들리거나 앞날이 두려울 때가 참 많습니다. 40대가 되면 덜 흔들릴 줄 알았는데 세상은 갈수록 빠르고 복잡해지는 것 같고 50대에는 지혜롭게 대처하고 싶었지만 세상 사는 또 다른 뜻밖의 이슈들이 몰려오고 60대가 되면 마음의 여유가 생길 거라 믿었는데 오히려 정신적으로 왜 그렇게 살았냐고 자꾸 자책하는 목소리가 커져서 몸과 마음이 모두 약해지는 느낌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자연스러운 흐름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나이 든다고 해서 마법처럼 완전한 평온이 찾아오지 않듯이 흔들리고 고민하는 과정에서야말로 우리는 또 다른 방향을 잡고 더 나은 방법을 찾아갈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할 것은 아까 말한 시계와 나침반, 그리고 지도, 이 3가지를 늘 염두에 두고 길을 걸어보는 것입니다. 내 삶의 시간을 스스로 주도적으로 계획하고 가족이나 주변에게도 이 계획을 알리며 서로 소통하는 시계가 있다면 내가 하고 싶은 일, 해야 하는 일을 조금 더 확실하게 실행할 수 있을 겁니다. 잘 모르겠더라도 일단 방향을 잡을 수 있는 나침반, 즉 내가 추구하는 가치와 목표가 어느 쪽인지 알고 있다면 너무 흔들리지 않고 꾸준히 걸어갈 힘이 생길 겁니다. 그리고 혼란스럽고 어렵고 울고 싶을 때마다 펼쳐볼 수 있는 지도, 즉 내가 마음을 회복하고 인간관계를 정비할 수 있는 매뉴얼을 만들어두면 생각보다 빠르게 절망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과정이 반복되면서 중년 이후의 삶이란 어느 순간 버거운 짐만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깊이 있는 즐거움과 또 다른 성취를 느끼게 해줄 수 있는 시간을 우리에게 선사할 거라 확신합니다. 이제 정말 오래 사는 시대가 왔습니다. 누군가에게는 70, 80이 되어서도 새 공부를 시작하거나 또 다른 경력을 쌓는 게 특별하지 않은 일이 되었습니다. 옛날 같았으면 그 나이에 무슨 하고 말렸을 일이 요즘은 그 나이에 새로운 시도를 해서 멋있다는 칭찬을 받는 흐름이 자리 잡고 있죠. 이런 환경 변화 속에서 몸도 마음도 제대로 관리하고 가족과 지인 혹은 새로운 만남 속에서 얻는 관계의 힘을 잘 활용한다면 100세 혹은 그 이상 살아도 큰 공포 없이 즐길 수 있습니다. 반면에 내가 아무런 준비나 방향성 없이 중년을 건너면 잠깐은 잘 버틸 수 있을지 몰라도 앞으로 남은 세월이 길게 느껴지고 점점 더 외롭고 쓸쓸해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 함께 공부하고 함께 웃고 함께 고민을 나누면서 더 길어진 인생을 긍정적이고 풍요롭게 만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시사대 폭발TV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혹시라도 오늘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참여와 응원이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중년 이후의 삶, 그리고 미래를 준비하는데 꼭 필요한 정보와 이야기들을 전해드리도록 할 테니 계속해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여러분 덕분에 의미 있는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고 앞으로도 더 자주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모두 건강하시고 즐거운 마음으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말아주세요.